이번 장에서는 리사이클러 뷰를 이용해서 리스트 모양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우리가 뷰라고 하는 걸 만드는 방법을 지금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뷰라고 하는 거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구성 요소들을 뷰라고 부른다. 그래서 뷰 중에 버튼이나 텍스트 뷰처럼 모양이 보이는 거를 이제 위젯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뷰들을 담고 있는 것들을 레이아웃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네, 이 버튼 같은 뷰를 여러분이 직접 커스터마이징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버튼이 있으면 버튼을 상속해서 새로운 버튼을 만들거나 또는 텍스트 뷰를 상속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다른 버튼 같은 위젯을 상속해서 새로운 뷰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튼 같은 위젯 말고 레이아웃을 상속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그 두 가지 과정을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해보는 이유는 우리가 리스트 형태로 리사이클러 뷰를 사용을 할 때 각각의 아이템으로 보이는 게 결국에는 레이아웃이거든요. 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를 커스텀으로 만들 때, 자, 우리가 원하는 형태대로 만들 때 지금 얘기한 두 가지 경우, 다시 말하면 뷰를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만드는 경우, 그죠? 그다음에 레이아웃을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만드는 경우 중에 레이아웃으로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그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하는 두 가지 경우를 잘 한번 이해를 하시면 리사이클러 뷰를 만들 때 각각의 아이템으로 보여질 아이템들의 모양 또는 아이템들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를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어 볼까요? 자, 스타트 메뉴를 누르고요. 자, 그리고 넥스트 누르고 프로젝트 이름을 myview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패키지 이름은 my를 삭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finish 눌러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창이 열리면 우리 새로운 버튼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새로운 버튼. 새로운 버튼을 클래스로 하나 만들고 그리고 그 클래스로 만든 버튼을 이용해서 화면에다가 버튼을 한번 보여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 버튼은 기존에 제공되던 그냥 버튼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좀 바꾸려고 하는 거죠. 자, 바꿔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바 저기 패키지 있으면 요거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라고 하고요. 자바 클래스 이렇게 해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자, 우리 마이 버튼이라고 해볼까요? 마이 버튼이라고 하고요. 여기 슈퍼 클래스 어떤 걸 상속할 거냐라고 하는 데다가 앱 컴팻 버튼이라고 입력해 봅니다. 자, 버튼은 기본적으로 버튼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안드로이드 X라고 하는 외부 라이브러리의 버튼을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옛날 버전의 OS에서도 동일한 모양으로 보이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버튼이 아니라 앱 컴팻 버튼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슈퍼 클래스 지정을 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마이 버튼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만들어졌고요. 버튼을 상속을 하죠. 상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버튼을 만들어 놓은 다른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그 버튼의 기본적인 속성, 다시 말하면 거기에 변수라든가 메소드라든가 함수죠, 메소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버튼 그대로죠. 근데 여기 일단 상속을 해보면 빨간 줄이 보이고 있어요. 갖다 놔보면 기본 생성자가 없다라고 보이죠. 그러면 여기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 자, 그 다음에 Constructor 눌러보시면 됩니다. 자, 컨스트럭터가 생성자죠. 자, 생성자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 때, 자, 만약에 우리 자바에서 생성자라고 하는 거 잘 이해를 못한다라고 하면 자바 기본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생성자가 기본적으로 3개가 떠요. 자, 이 3개가 뜨는 이유는 각각의 경우가 좀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 2개가 필수 생성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2개를 선택을 하고요. OK를 한번 눌러봅니다. 자, 그럼 이 2개만 일단 생각을 해보면 2개의 생성자가 각각 뭐가 다르냐? 자, 안드로이드는 기본적으로 UI 구성 요소가 있으면 구성 요소는 무조건 컨텍스트 객체를 받도록 합니다. 이 컨텍스트는 얘기했던 것처럼 버튼이 있으면 이 버튼을 담고 있는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 즉 레이아웃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각종 정보들을 담고 있는 게 컨텍스트 객체가 돼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어떤 UI를 생성할 때, 다시 말하면 생성자는 new my button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겠죠. 그러면 이 함수가 호출될 때는 무조건 컨텍스트 객체를 받도록 하죠. 얘가 기본이고요. 그럼 두 번째는 컨텍스트 말고 보면 attribute set이라고 나오죠. attribute set. 이건 뭐냐면 이 attribute set, 다시 말하면 속성이 되겠죠. 이 속성은
이 버튼을 가지고 new my 버튼 이렇게 소스 코드에서 버튼 객체를 직접 메모리에 만들 수도 있는데 그것 말고 우리가 XML 레이아웃으로 화면을 구성하니까 요 activity main.xml 같은 XML 레이아웃 안에다가 꺽쇠 표시로 해서 my 버튼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XML 레이아웃 안에는 이 my 버튼의 속성들이 쭉 들어가겠죠. 안드로이드 땡땡, 레이아웃 위드스, 레이아웃 하이트 이런 것들. 그게 애트리뷰트 셋으로 넘어와요. 다시 말하면 XML 레이아웃은 요 안에 버튼을 넣는다고 했을 때 이 버튼을 우리가 직접 메모리에 만드는 게 아니죠. 소스 코드에서 new 버튼으로 만들면 직접 메모리에 만드는 거고요. 자, XML 레이아웃에 넣으면 그거는 앱이 실행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버튼이라고 하더라도 이 생성자가 호출되는 게 요거는 우리가 new my 버튼을 소스 코드에서 만들 때 이게 호출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ML 레이아웃에 넣어서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질 때는 new by 버튼이라고 해서 이렇게 호출이 됩니다. 그리고 애트리뷰트 셋으로는 얘기한 것처럼 XML 레이아웃에 넣어준 속성들이 전달되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필수 생성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생성자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소스 코드에서 호출되는지 아니면 XML 레이아웃에 들어가서 그게 인플레이션이라고 했죠. 실제 메모리 객체화될 때, 즉 버튼이 메모리에 만들어질 때 호출되는지가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 설명이 어렵다면 조금 더 이제 복습을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my 버튼이라고 하는 생성자가 두 개가 필요하다라고 그랬고, 그러면 이 생성자 함수에서 우리가 약간 커스터마이징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생성자가 두 개니까 각각 넣으면 코드가 중복되겠죠. 그래서 중복되지 않도록 우리 init이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고 그 함수를 여기서 공통으로 호출하도록 만들어 보자. 여기다가 public void init 또는 private로 해도 상관이 없겠죠. 자, 컨텍스트 객체를 전달받도록 하고, 왜냐하면 컨텍스트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컨텍스트 객체를 함수 호출하면서 같이 전달하면 훨씬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init이라고 하는 거 안에서 자, set background color라고 하는 함수를 한번 호출해 보자. 자, background color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백그라운드 색상 속성을 생각하시면 돼요. XML 레이아웃, 화면 레이아웃 만들 때 그래서 버튼에다가 색상을 한번 부여해보자. 자, 컬러.시안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시안, 밝은 파랑, 밝은 시안색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set text color라고 하고 컬러.블랙. 자, 이렇게 하면 set text color는 우리가 속성에서 봤던 텍스트 컬러 그 속성이 됩니다. XML 레이아웃에 화면 레이아웃에서 사용했던 속성들은 대부분 이 소스 코드에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텍스트 사이즈를 한번 텍스트 사이즈가 뭐예요? 글자 크기가 되겠죠. 자, 글자 크기를 지정하고 싶은데 글자 크기를 지정하는 거는 set text size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float로 해서 사이즈를 지정할 수 있는데 자, 여기에 예를 들면 30.0f라고 하면 이게 30 크기가 되는데 자, 우리가 XML 레이아웃에서 자, 글자 크기를 지정할 때 어떻게 했어요? SP 단위로 썼었죠. 근데 여기는 SP 단위가 없어요. 얘는 뭐냐면 픽셀 단위입니다. PX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픽셀 단위로 하게 되면 단말의 해상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글자 크기가 다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SP로 보통 맞추게 되는데 자, 이거를 여기서는 자, 픽셀 단위로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SP 단위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RES 밑에 자, values 밑에 자, 여기 세 개 파일이 있는데 여기다가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라고 하고요. values resource 파일이라고 하는 걸로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다음에 dimens.xml 이렇게 해서 하나를 만들어 주면 이 dimens.xml이라고 하는 파일 이름을 이용해서 자, dimension 다시 말하면 수치값 같은 걸 여기다 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resources라고 돼 있죠? 이 안에다가 자, dimen이라고 넣고요. name에다가 자, 텍스트 밑줄 긋고 사이즈라고 한번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30이라고 할까요? 30sp 이렇게 한번 넣어봅니다. 자, 30sp라고 넣으면 우리가 XML 레이아웃에서 넣는 형태하고 똑같네요, 그죠? 그러면 요거를 자, 우리가 여기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자, get resources라고 하게 되면 이 resources가 res 폴더 밑에 있는 리소스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get dimension, 자, dimens.xml에 넣은 거는 get dimension으로 가져올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 r.dimen.
텍스트 사이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r.dman이라고 하는 게 이 파일을 가리키는다라고 보면 되고요. 텍스트 사이즈라는 이름을 넣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그 크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자, float라고 하고요. 텍스트 사이즈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수를 만들고 그러면 30sp라고 하는 크기가 픽셀로 변환이 돼서 이쪽으로 넘어오게 돼요. 그러면 결국엔 단말에 맞춰서 단말의 해상도나 이거에 맞춰서 크기가 변환된 값이 넘어오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자, 우리 여기 버튼 같이 뷰를 상속해서 사용을 할 때는 자, 여기에 재정의할 수 있는 함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재정의할 수 있는 함수들은 어떤 상황이 되면 자동으로 호출돼요.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이 on measure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on measure는 이 버튼의 크기를 결정을 해줘요. 이 버튼의 크기가 얼마나게 보일지 그걸 결정해 주고요. 그러면 on measure에서 우리가 사이즈를 리턴을 하면 그러면 사이즈를 지정해서 리턴하면 그러면 그 사이즈로 그대로 버튼이 보인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레이아웃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사이즈는 우리가 마음대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그 레이아웃에 맞춰서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보통 만들게 됩니다.